쓰기 1, 2부분 이번에는 是的 강조 구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사실 강조 구문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독특한 어법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하고 어떻게 쓰면 좋을지 어떻게 시험에 나왔을 때 대처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워해야 하는 어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이 是的 강조 구문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是的 강조 구문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사실 강조 구문은요, 무엇인가를 그냥 정말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즉 말의 뉘앙스를 조금 더 살려주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싶을 때 是的 강조 구문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험에서 정말로 매번 빠지지 않고 꼭 출제되고 있는 어법이기 때문에요. 어떤 표현인지 살펴보시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是的 강조 구문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문장에 강조를 해서 강조성을 좀 넣고 싶다. 그럼 무엇을 사용한다? 是的 라는 강조 구문을 사용해서 만들면 된다라는 것. 그러면 是的 강조 구문의 형식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HSK 4급에서는요. 是的 강조 구문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는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是的 강조 구문은 한번 같이 볼게요. 是的 강조 구문이라는 것은요.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요.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을요. 是와 더 사이에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볼게요. 是的 강조 구문의 기본 순서거든요. 바로 주어 바로 뒤에 是가 와야 되고요. 더는 기본적으로 문장 끝에 와요. 그래서 주어 뒤에 是, 문장 끝에 더,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강조할 만한 것들이 온다는 거. 강조할 것들이 시간이든 장소든 방법이든 어떤 행동이든 그런 게 오고 뒤에서 이게 동사 너로 끝난다는 거. 이게 바로 是的 강조 구문의 기본 틀이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장 볼게요. 我是昨天早上到的. 是가 주어 뒤에 있고 더가 문장 끝에 있죠? 지금 나는 언제 도착했대요? 어제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는 어제 아침 시간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你是从哪儿来的? 是的 위치 보이시죠? 是的 강조 구문이고요. 너는 어디에서 왔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장소를 강조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당연히 부정형은 어떻게 쓰일까요? 똑같은 구조지만 슈 앞에 뿌를 넣으면 내가 부정적으로 강조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하면서 난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주는 거예요. 예문 볼게요. 我不是坐飞机来的. 뭐래요? 나 비행기 타고 왔어가 아니라요. 나 비행기 타고 온 거 아니야. 몇 번 얘기해. 나 배 타고 왔다니까. 나 비행기 타고 온 거 아니야. 라고 나는 비행기 타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是的 강조 구문이라는 것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是的 사이에 넣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是的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是는 주어 뒤, 더는 문장 끝. 강조할 만한 것은 그 사이에 순서대로 다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시험에서는 대부분 99.9% 긍정형이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긍정형을 좀 더 유의 깊게 살펴주셔야 되고요. 제가 시험에서 是的 강조 구문이 나왔을 때 쉽게 푸는 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우리는 시험에 적용이 잘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사실 是的 강조 구문은 시험에서 매번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제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어법이거든요. 만약에 어순 배열 문제에서 是도 있고 더가 있다. 그러면 그냥 99%예요. 90%도 아니에요. 99%는 이거 是的 강조 구문이야 라고 접근을 하세요. 99%는 다 정말 是的 강조 구문으로 나올 거예요. 다만 1%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是 수러문. 어떤 느낌이요? 예문 첫 번째 거 볼게요. 他是我的汉语老师. 이거 是的 강조 구문이에요? 더가 맨 끝에 있어요? 아니죠.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是가 정말 수러고 더가 문장을 이어주는 표현이죠. 그쵸? 그래서 그는 나의 중국어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장이잖아요. 그쵸? 시험에서 是와 더가 있다면 1%만이 이런 표현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나머지 99%는 다 시더 강조구문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어휘 배열 문제에서 시와 더가 있다. 그럼 무조건 뭐다? 아, 이거 시더 강조구문이야. 맨 앞에 주어 놓고 주어 바로 뒤에 뭐? 시 두고요. 더는 어디요? 문장 끝. 남은 어휘는 시더 그 사이에서 내가 순서대로 다 정리를 해서 배열하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문 읽어볼까요? 시더 강조구문요. 这本书 이 책은 시입니다. 뭐래요? 在书店 서점에서 买的 산 것입니다. 이 책은 서점에서 샀다고 하는 서점, 장소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시험에서 시와 더가 있으면 99%는 무슨 구문? 시더 강조 구문이다. 1%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 시, 수로문이라는 거. 예제가 기네요. 예제를요. 한번 1번만 같이 한번 볼게요. 단어가 지금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봤더니 시가 있고 더가 있죠? 우리 어떻게 접근해요? 이거 무슨 구조다? 아, 시더 강조 구문이겠거니? 됐죠? 그러면은 시를 주어 뒤에 넣어주시고 이 더는 문장 끝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남은 어휘가 지금 두 개예요. 한 놈이 주어, 한 놈이 시더 사이에 넣어주면 되겠네요. 벌써 50%는 우리가 배열한 거예요. 시가 더가 있으니까 시더 강조 구문이구나 라는 판단이 딱 쓰자마자 우리는 이 문장을 해석도 하지 않았거든요. 어휘를. 그랬는데도 벌써 50% 이상 배열의 느낌을 줬어요. 그쵸? 그러면 주어가 될 만한 거 볼까요? 这位律师, 이 변호사는 딱 봐도 사람 주어 느낌 드네요. 그쵸? 招聘进来, 招聘 채용 进来 들어오다. 채용돼서 들어오다. 채용돼서 들어왔다. 당연히 첫 문장. 일단 주어는 바로 这位律师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그럼 끝났어요. 그쵸? 정답. 这位律师 이 변호사는 시입니다. 뭐요? 去年3月 작년 3월에 招聘进来的 채용돼 오셨습니다. 됐죠? 시더 정확히 위치 배열되어 있죠? 시더 강조구문 자리예요. 그래서 정답은요. 다시 읽어볼게요. 这位律师是去年3月招聘进来的. 됐어요, 여러분? 시험에서 우리가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려면 어떻게 푸는지 요령도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은 정말 시험이에요. 그쵸? 우리가 어느 정도의 요령과 어느 정도 여러분이 문제 푸는 스킬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시더가 나왔다. 이거 무슨 구문? 시더 강조 구문일 가능성이 99%야. 그러면은 주어를 맨 앞에 두고 그 다음 시, 나머지 더는 맨 끝, 나머지 어휘는 시더 사이에 넣어주면 돼 하고 배열해보는 것. 아시겠죠? 특히 이 부분 장문 한번 같이 볼게요. 제시 그림을 보니까 도서관 같아요. 그쵸? 책이 쌓여져 있고 노트북도 보이고 있고요. 그쵸? 제시 어휘는 도서관, 도서관이네요.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도서관, 명사 어휘고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어휘 자체가. 그쵸? 그림을 보고서 어떻게든 연관 어휘 생각해 볼게요. 아까 노트북도 있었기 때문에 뭐 비즈번电脑 노트북 혹은 很多书 많은 책들 혹은 还书 책 반납하다 借书 책 빌리다 这些书 이런 책들 시에가 들어가 있으면서 책이 많다는 느낌을 줘요. 이런 책들 이런 뜻으로요. 그럼 우리가 이 도서관이라는 제시 어휘를 사용해서요. 우리가 문장 만들어 볼게요. 어렵지 않게 주, 술, 목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도서관, 도서관은 요 있습니다. 무엇이요? 很多汉语书 많은 중국어 책이. 그래서 주어 자리에 이렇게 장소가 오게 되면요. 여기 앞에 짜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아요. 주어 자리에 장소가 오면 짜이 같은 표현이 받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 그냥 도서관, 도서관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 예문도 두 번째 거 읽어볼게요. 他刚才在学校图书馆借了这些书. 이번에는요. 도서관 앞에 어떤 도서관이요? 在学校图书馆 학교 도서관이라고 조금 더 확장시켰어요. 그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방금 어디서 학교 도서관에서 借了这些书 이런 많은 책들을 빌렸습니다. 라고 우리가 문장을 어렵지 않게 좀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도서관이라는 어휘를 사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슈더 강조 구문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점점 이제 많은 어법들을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요. 앞에서 배웠던 이제 구조들을 대입해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 많이 해볼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제시어휘가 도서관이기 때문에요. 나는 책을요, 도서관이라는 장소, 즉 도서관에서 빌렸다는 장소를 한번 강조해서 만들어 볼게요. 단순하게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这些书是在图书馆借的. 해석하면요. 이 책은 강조해서 어디서 빌렸다고요? 도서관에서 빌린 것이야. 조금 더 확장해서 시간의 느낌도 줘볼까요? 这些书是昨天在学校图书馆借的. 해석하면요. 이 책은 어제 도서관에서 빌린 거야. 그쵸? 시간과 장소 느낌을 다 이제 강조성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제시어휘에 이렇게 만약에 장소 어휘가 나오면 요런 슈더 강조 구문으로 내가 장소를 한번 강조해봐야지 라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슈더 강조 구문으로 많은 문장 만들어보는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문제 1번 한번 보면요.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슈와 더가 있으면 뭐 99% 무슨 구문? 슈더 강조 구문. 1%는 단순 문장이라 그랬어요. 그쵸? 그럼 무조건 슈와 더가 있으면요. 슈더 강조 구문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해봤는데 의미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 문장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1번 같은 경우는요. 사실 슈와 더가 있지만 슈더 강조 구문이 아닌 1% 단순 문장이에요. 제가 굳이 넣은 이유는 여러분이 한번 분별해서 공부해보시라라고 한번 넣어본 거거든요. 무조건 슈더 강조 구문으로 접근해볼게요. 주어는 이놈이 주어겠죠. 그 다음 슈 넣고 더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면 끝이니까 바로 이놈이 京剧语言 이놈이 바로 중간에 들어가겠네요. 슈더 사이에요. 그쵸? 그럼 정답 맞춰볼게요. 她丈夫 그녀의 남편은 슈입니다. 뭐요? 京剧演员 경극 배우 著名的 저명한. 말이 돼요? 그녀의 남편은 입니다. 뭐요? 경극 배우 저명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슈더와 더가 있어서 슈더 강조 구문으로 접근했더니 의미가 안 맞아요. 그럼 얘는요. 슈더 강조 구문이 아닌 거예요. 1% 단순 문장이죠. 어떻게 바꿔주시면 돼요? 她丈夫是著名的京剧演员. 됐죠? 그녀의 남편은 저명한 경극 배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문제 풀라는 거예요. 슈와 더가 있을 때는요. 슈더 강조 구문을 접근을 해보기 99% 그럼 맞게 되겠지만 지금처럼 아닐 경우 1% 그때는 의미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단순 문장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알겠죠? 문제 3번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슈 더 있어요. 슈더 강조 구문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두 어휘 있죠? 지금 딱 봐도 주어는 我孙子, 내 손자는 이게 주어 같아요. 그럼 이놈이 맨 처음, 그리고 다음이 슈, 문장 끝이 더, 그리고 남은 취니엔, 치우티엔이 슈더 사이로 들어가면 되겠죠? 맞춰볼까요? 我孙子是去年秋天出生的. 해석하면요. 내 손자는 뭐래요? 작년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언제 태어났다고요? 작년 가을에 태어났다고 하죠? 바로 내 손자가 작년 가을에 태어났다는 시간을 강조하고 있는 슈더 강조 구문이에요. 그쵸? 여러분 일단 슈더 강조 구문은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얘가 어떤 놈인지 아직도 사실 정립되어 있지 않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 그런 구조가 바로 슈더 강조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슈더 강조 구문은 내가 말을 할 때 좀 더 강조성을 주고 싶다. 그때 슈더를 쓰면 된다. 근데 그 강조성을 슈더 사이에 넣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슈더 강조 구문은 슈가 주어 뒤, 더가 문장 끝에 오고 강조성이 그 가운데로 들어간다. 시험에서 슈와 더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있다면 슈더 강조 구문으로 접근을 하면 쉽게 문제가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슈더 강조 구문을 접근해 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절대 벗어나는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숙지하시는 그대로 잘 적용하는 게 여러분이 해야 할 숙제고 공부입니다.